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한국경제TV 출발 증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나가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방송 주제상 체크포인트 3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할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삼성물산이 KSS 해운과 청정수소 암모니아 해상운송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해외에서 이 청정수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해상 운송을 담당할 그 대상자를 삼성물산이 나름대로 선정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협약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액체 아마 형태로 좀 저장이 돼서 배에 실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암모니아의 어떤 화합물 성분 자체가 질소하고 수소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소를 떼내면은 수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결국 저장되어 있는 이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로 떼어내가지고 수소를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될 건데 결국 이거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운송업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암모니아 운반선을 운영하고 있는 KSS 해운을 일단 1차적으로 협력업체처럼 MOU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볼 때는요. 수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생산할 수 있는 주체, 그 다음에 저장이라든지 운송, 이걸 할 수 있는 주체, 그리고 활용하게 되는 주체,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생태계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KSS 해운을 일종의 운송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소라고 하면은 통상 수소 연료 전지나 수소차 요 정도가 지금은 약간은 대중화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수소의 활용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굉장히 보편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205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수소를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의 석유나 석탄을 우리가 쓰듯이 30년 그 뒤에는 수소가 마치 지금의 석유처럼 또는 석탄처럼 쓰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수소라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도 친환경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원래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 관련된 수소, 전기차,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종목들 팔로우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미국의 얼티엄 셀즈라고 하는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미국의 GM이 이제 합작해서 만든 배터리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 업체가 이제 1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엔 제가 지난 9월 달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9월 1일에
이 공장이 첫 가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였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모든 기업들이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 바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일정 정도의 어떤 시가동 기간을 거칩니다. 이게 이제 산업별로 또 제품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통상 시가동의 어떤 시점들이 짧게는 뭐 1개월, 뭐 길게는 6개월씩 시가동하는 산업 또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첫 가동 시작했다고 했을 때 요때 일부 이제 시가동처럼 공장에서 일부 물건들을 제품들을 좀 생산해 봤던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생산 수율이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제품이 잘 만들어지고 쉽게 말하면 공장이 이제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대량 양산 체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1공장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짓고 있는 2공장, 3공장, 4공장 아마 비슷한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튼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연결 실적으로 반영을 하든지 또는 지분법으로 반영을 하든지 해서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에 더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배터리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조달받지 못하면 그들도 전기차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 이때는 그들도 제품 판매에 문제가 있겠죠. 뭐 테슬라 정도, 이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배터리도 만드니까 또는 뭐 일본산을 쓰긴 하지만 여튼 자체 생산 캐파가 있으니까 자동차를 팔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문제가 없지만 GM이라든지 포드 그리고 새로 등장했던 뭐 리비안, 뭐 루시드 모터스 뭐 이런 기업들도 전기차를 만들어 팔려고 하려면 지금 다른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배터리를 조달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배터리 3사는 앞으로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이니까요.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형주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시장과 관계없이 한 2, 3년간은 쭉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소재 업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LNF 뭐 이런 기업들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들 기업들 투자하시면서 그런 점들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이 부담 없이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일단 첫 번째 상승 종목은 테린 포장입니다. 정규 시장에서 12%, 시간에서 9% 추가로 올랐는데 제가 볼 때 단순 테마주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올랐고요. 또 일부 다른 테마가 또 하나 있긴 한데요. 주도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테마는 네옴시티에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진성TEC인데 정규 시장에서 11월 10일에 한 3.54%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9.6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갔나 봤더니 장 끝나고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에만 무려 영업이익이 192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9% 상승을 했고요.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봤더니 422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마도 2021년도일 겁니다. 이때 연간 영업이익이 253억이었습니다. 거의 지금
3개 분기 만에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어가지고 200억 이상, 200억 가까이 지금 이익이 증가된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에선가 특정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진성 TEC 볼 필요 있고요. 진성 TEC는 제가 건설 중장비 업체 중에서 계속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추천주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성 TEC 실적도 우량하고 우크라이나 쪽 재건 테마할 때 100% 수혜주입니다. 제가 볼 때 무조건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는 미국의 캐터필라 중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진성 TEC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가지셔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에논 에너지인데요. 지에논 에너지도 보시고 GNC 에너지도 같이 보시길 바라겠는데 일단 주가는 두 개 기업 모두 다 급등을 했을 겁니다. 오늘 11월 11일. 시간에서도 각각 9% 이상 올랐는데 먼저 지에논 에너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에논 에너지는 GNC 에너지가 모회사고 지에논 에너지가 자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에논 에너지가 몇 가지 공시를 했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 그래서 124억의 자금을 조달했다 했고요. 자금 조달 목적이 신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측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아마 보도기사든지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고, 전환사채를 2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지금 조달한 거예요. 100억, 100억에서 200억. 그래서 3자 배정으로 이건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324억의 자금을 조달을 한 겁니다. 지에논 에너지는. 그래서 아마 이 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린다 말씀드린 거고요. GNC 에너지를 좀 볼게요. 원래 이 GNC 에너지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였는데 보유하고 있던 이 주식 요거를 입으로 신기술조합 제212호 투자조합 쪽으로 지금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한 4, 5년 전에 인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 시너지를 내겠다고 인수했던 건데 이 회사를 지금 팔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GNC 에너지는 돈이 들어올 거고요. 그 돈으로 그러면 또 뭘 할 거냐. 한번 이거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가 그 들어온 현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에논 에너지도 원래 지열, 수열 뭐 이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이고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원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사가 두산 퓨얼셀이고요.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할지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분을 넘겼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조합 쪽으로 지분을 넘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조합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곳들도 사실은 썩 좋아하진 않아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정말 급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될 거라서 그럴 때는 투자조합이 돈을 대줘가지고 상장을 한다든지 사업을 영위한다든지 괜찮은데 아직 지에논 에너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물음표를 두는 거고요. 정확하진 않은데요. 요 입으로 신기술 관련된 또는 여기 제3자 배정 여기가 지금 투자한 주체가 상장사 중에 엔투텍이라고 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썩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 자체가 좀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주인을 믿고 같이 사업을 영위한다, 동업을 한다, 내가 투자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에논 에너지보다는 GNC 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사업적인 방향성을 볼 땐 좀 나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에논 에너지가 지금 뭐 나쁘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굳이 두 개 기업이 빠이빠이 하는데 어디가 좀 더 나을 것이냐 또는 어디가 더 좋아질 것이냐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GNC 에너지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건 제 개인적 견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최대 주주가 이렇게 조합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좀 이상한 기업이 자꾸 자기도 돈을 못 벌면서 투자를 자꾸 한다. 그럴 때는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본질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공략주로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 루트로닉 이 기업 말씀드렸고 이 회사도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좋을 거고 내년도 전망도 좋아요. 근데 주가가 실적 나오고 빠졌습니다. 회사 좋아지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런 건 늘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기회도 잘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한국경제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갖고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